안녕하세요. 신민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파트로 넘어가 볼 건데, 자,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이제 고3 때 선택 과목들이 있고,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 내신에서는 선택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자, 수능까지 이어지는 선택 과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자, 두 번째로 미적분, 자, 세 번째로 자,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 내신 때 배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수능 때도 세 개 중에 택 1을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에 자,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 볼 건데,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랑 경우의 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래요. 자, 밑에 얘가 써 있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그 시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물.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물들 중에 어떠한 사건, 짝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결과 같은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모아준 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줍니다. 표본 공간. 자, 이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한번 알아보면 주사위를 던졌대. 그럼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자, 자연수 6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건은 짝수가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 그럼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2랑 4랑 6이 있겠죠. 그죠? 이 표본 공간에서 사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세준 것. 만족시키는 것들을 세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경우의 수라고 부르더라. 자, 문제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정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사건이 하나인 경우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사건이 2개 이상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A, B가 일단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일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더해주시면 된다. 따라서 이 법칙을 합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음식점에 들어갔어.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까 메뉴판에 한식이 있고 뭐 양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식이 만약에 1, 2, 3, 4, 5 뭐 5개의 메뉴가 있고 양식이 3가지의 메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우리는 자, 이 중에서 메뉴를 한 가지 고르고 싶어요. 한 가지. 사건은 2가지야. 한식을 고른다라고 하는 사건을 A, 양식을 고른다라고 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자, A 또는 자, B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자,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NA, 한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5가지이고, 양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3가지니까, 우리의 정답은 A 또는 B, 5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경우를 보면은, 봐봐요. 우리 앞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동시에. 자, 동시에라는 개념은 우리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같은 시간대, same time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식과 양식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and 개념이야, and. 양식도 선택하고 한식도 선택을 한다.
자, 우리가 메뉴를 한 가지만 고른다고 했잖아. 한 가지만 고를 건데, 우리가 한식도 고르고, 양식도 고르고, 그런 건 아니죠. 한식 또는 양식 중에 고르는 것이지, 한식도 고르고, 동시에 양식도 고르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A 또는 B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5가지, 3가지를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 따라서, 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은 자, 밑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봤던 사건은 자, 요 경우야. 한식. 여기 원소가 5개가 있었죠. 양식 3개가 있었죠. 이 겹치는 거. 한식이면서 동시에 양식인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따라서 자, 5 더하기 3을 계산을 해주면 됐었던 건데, 자, 벤 다이어그램 모양이 이런 식으로 사건 A랑 사건 B가 겹칠 수도 있어.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나중에 미성년자를 벗어나서 20살이 됐을 때 어느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 자, 카페 메뉴를 보니까 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다고 해볼까요? 5개의 메뉴가 있었어. 사건 A는 뭐냐면 자,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자, B라고 하는 사건을 보죠. 탄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봅시다. 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소주랑 맥주죠. 탄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맥주, 사이다, 콜라요. 그럼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어떤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맥주죠. 맥주. 자, 이 왼쪽에는 소주가 들어가겠지. 알코올은 알코올이 들어갔는데 탄산은 없는 경우, 탄산이 있는 경우, 근데 알코올은 없어. 사이다와 콜라가 있겠죠. 이도저도 아닌 건 이 바깥쪽에 커피가 있겠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셨다면 알코올 또는 탄산이거든. 그러면 NA는 알코올이 들어갔다 2가지, NB는 탄산이 들어갔다 3가지. 자, 그런데 정답은 5가지, 2개 더해서 5가지가 아니라 보세요. 알코올 또는 탄산이다.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4개죠. 그 이유는 자, 2 더하기 3을 한 건데 이 맥주라고 하는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몇 번 세준 거야? 그죠? 한 번만 세줘야 되는데 지금 2번을 세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자, 벤 다이어그램이 교집합이 없을 때,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을 때는 그냥 합법칙, 합집합이죠? 합법칙을 이용해서 2개를 더해주시면 되지만 이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여기 나오네요. A 또는 B가 A 합집합 B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원소의 개수는 NA와 NB를 더하시되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교집합을 한 번은 빼주셔야 된다. 자, 아까 봅시다. 여기가 뭐였어요? 알코올이었죠? 여기가 탄산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3 더하기 2에서 뭐를 빼줘야 된다? 1을 빼준 4가 정답이 되었었더라. 자,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5쪽에 곱의 법칙이 나옵니다. 곱의 법칙 한번 보죠.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해준대요. 동시에 일어난다.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옷을 입으려고 그래.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옷장을 열어보니까 오늘 상의, 하의를 입을 건데 입을 만한 상의가 5개가 있었어. 입을 만한 하의가 3개가 있었어요. 자, 사건 A,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 사건 A가 일어나면서 and
동시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상위 5개를 1, 2, 3, 4, 5라고 하고 하위 3개를 A, B, C라고 했을 때 우리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의를 만약에 1번을 입었어. 하의는 A를 입을 수도 있겠지. 혹은 1번을 입고 B를 입고 1번을 입고 C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상의를 5번을 입었어. 하의를 A를 입어도 되고 B를 입어도 되고 C를 입어도 되겠지. 그럼 상의 1을 입었을 때 하의는 3가지가 있고 2도 3가지 땡땡땡 5를 입었을 때 하의도 3가지가 있죠. 그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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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5가지가 정답인데 자,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거야. 우리는 상의도 입어야 되고 하의도 입어야 되잖아. 동시에 입어야 되죠? 시간적으로 동시에 개념이 아니야. 상의도 입어야 되고 and 하의도 입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3 곱하기 5도 되고 5 곱하기 3도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더 예를 보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아래에 보시면은 이건 중학교 때도 한번 풀어봤을 거야. 오른쪽 그림에 A에서 C로 가는데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A에서 B로 간다. 이 사건을 X, B에서 C로 간다. 이 사건을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얘도 해야 돼. 일단 B로 가기도 해야 되고 B에서 C로 가기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으니까 2랑 3을 어떻게 해주시면 곱해주시면 6가지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뭐 일일이 세주셔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위로 갔을 때 하나, 둘, 3가지 아래로 갔을 때 하나, 둘, 3가지 해서 3 더하기 3에서 6가지다 라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187쪽에 필수예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에서 보이시나요? 자, 1에서 10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었대.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다음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십시오. 자, 12의 배수는 쭉 적어 봅시다. 12, 24, 36부터 96까지인데 자, 96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자, 총 몇 가지? 8가지가 있는 것이고 자, 13의 배수는 13, 26, 39 가다가 91까지. 자, 91이라고 하는 것은 13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A 사건, B 사건이라고 해볼게. A 또는 B인데 지금 1부터 100까지 중에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게 존재할까요? 그죠? 존재 안 하죠. 그죠?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13이잖아. 100을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교집합은 없기 때문에 그냥 8과 7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밑에 문제는 구조는 똑같아.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데 2의 배수는 50가지죠. 100이 2 곱하기 50이니까 5부터 100까지는 20가지죠. 100이 5 곱하기 20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게 있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2의 배수 또는 우리 합집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5의 배수를 구하고 싶은데 자, 2의 배수가 50가지였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20가지였어. 근데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해요. 무슨 배수? 10의 배수죠. 10의 배수는 10, 20, 땡땡땡 100까지 10가지이기 때문에 자, 50 더하기 20 빼기의 교집합 여기 10가지죠. 10을 빼주시면 정답은 60이었다. 자, 이런 말이었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소라고 하는 게 나와. 서로소.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라는 말이 있고, 자, 두 번째로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 이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미안해요. 자,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랑 5를 보시면 2의 약수는 1이고 5의 약수는 1, 5고 공약수는 1밖에 없기 때문에 2랑 5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의 서로소가 되는 거고, 두 집합의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면, 자, 집합 A랑 집합 B의 이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서로소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 두 집합이 서로소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나올 거니까, 좀 의미를 파악을 해두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수죠. 자연수의 서로소죠. 100과 어떠한 자연수가 서로소이고 싶대. 자, 봅시다. 근데 10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야. 그죠? 그러려면, 자, 100과 서로소이려면 일단 2의 배수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자, 100이랑 4는 서로소가 아니야. 왜냐하면, 약수 중에 1도 있지만 뭐도 있어? 약수 중에 2의 배수이기 때문에 100의 약수 중에는 2도 있고 4의 약수 중에는 2도 있겠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데 2가 있잖아. 그래서 자, 일단 2의 배수이면 서로소다, 서로소가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여도 아니죠. 5의 배수여도 서로소가 안 돼요. 100은 예를 들어서 자, 100과 10을 보자고. 자, 약수 중에 5의 배수가 있죠. 5. 얘도 5가 약수네. 그럼 1을 제외한 약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죠? 100과 10은 서로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자, 따라서 자, 3번 문제는 자, 2번에 여사건이 되겠네요. 여사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봤는데 3번은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것들, 즉 1부터 100 중에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지. 이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숫자를 보더라도 100과 서로소야. 그죠? 서로소가 아니죠. 서로소가 아니야. 근데 합집합이 60개였잖아. 전체가 1부터 100까지 100가지니까 이 바깥쪽에는 몇 가지가 있었겠어? 100과 서로소인 40가지의 자연수가 있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 순서쌍을 하나하나 세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1 이상식이어야 되고, 우리 아무래도 케이스를 좀 쪼개볼 건데,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쪼개주는 게 중요해요.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자,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어. 책상에 필기 도구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책상에. 우리가 책상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뭐 연필, 볼펜, 뭐 지우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상 위에 있는 필기구들이 모두 몇 개냐라는 질문이 있어. 우리 책상 정리를 할 때 연필이 몇 개인지, 볼펜이 몇 개인지, 지우개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자, 편의상 이 세 가지의 종류 말고는 책상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근데 연필이 10개가 있었고, 볼펜이 7개가 있었고, 지우개가 2개가 있었어. 그럼 책상 위에 필기구는 총 몇 개가 있었던 거야? 정답은 다 더해서 19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우리 되도록이면 이 교집합이 없도록
연필이면서 동시에 볼펜인 건 없죠. 볼펜이면서 동시에 지우개인 것도 없고 연필이면서 동시에 지우개인 것도 없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쪼갤 때는 되도록이면 그죠? 겹치는 거, 교집합이 없도록 쪼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빠트린 게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만약에 네 번째로 필기구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연필, 볼펜, 지우개, 그 다음에 뭐 형광펜? 그죠? 형광펜을 만약에 빼먹었어. 3개가 있었는데. 정답은 22개인데 19가지잖아. 19가지라 했기 때문에 문제는 틀린 거지. 케이스를 쪼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겹치는 게 되도록이면 없도록. 자, 두 번째로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빠트리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빠트리는 것이 있으면 문제 틀려요. 자, 우리 이 문제도 케이스를 쪼개서 풀어볼 텐데, 개수가 큰 게 좀 유리할 것 같아. 왜냐면 X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많잖아.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좀 많을 것 같고, Z 앞에 개수가 가장 크죠. 왜냐면 케이스가 좀 적어야 좀 세주기가 편할 것 같아. Z가 1, 2, 3은 되지만, 만약에 Z가 4라면 12를 넘겼을 때 음수가 되므로 그죠? X,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를 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Z를 기준으로 우리 케이스를 쪼개본 거고,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자, 교집합 없죠? Z가 1이면서 동시에 2일 수는 없잖아. 그죠? 겹치는 거 없고, 빠트린 것도 없죠. Z가 1, 2, 3이다. 4이다는 뭐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빠트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케이스를 쪼개신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고 우리는 1번, 2번, 3번 케이스에 나와 있는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하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봅시다. 자, Z가 1이면 3이 넘어가면서 X 더하기 2Y가 8이 돼요. 자, 이때부터 순서상으로 한번 해볼게. 자, Y가 이거부터 한번 가보는 게 편할 것 같아. Y가 1이면 X가 6이죠. Y가 2면 X는 4고 Y가 3이면 X는 2다. 그래서 총 3가지가 되는 것이고 Z가 2일 때는 6이 되면서 넘어가서 5가 돼요. 그죠? Y가 1일 때는 X가 3, Y가 2일 때는 X는 1. 2가지밖에 없었네. Z가 3일 때. 자, 9가 되면서 넘어가서 2가 되는데 자, 가장 작은 자연수를 대입해보자. 1, 1. 그래도 2는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사실상 3번 케이스는 제외가 되는 거죠. Z가 3일 때는, 그죠? 순서상의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2가지 더하셔서 정답은 5가지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봅니다. 자,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우리 전개할 때 A 뽑고 X, Y, Z 이런 식으로 가죠. B를 전개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BX, BY, BZ C를 전개할 때도 CX, CY, CZ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잖아. 그죠? 그럼 3가지니까 9가지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야. 3가지고,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3가지. 그럼 나는 여기에서도 3가지를 선택해야 되잖아. 3가지. 그럼 동시에, 사건 A도 해야 되고, 사건 B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3과 3을 어떻게 해주시면,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더라. 자, 이러한 문제였는데, 자, 이건 너무 쉬워서 밑에 확인 체크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45번만 하나 풀어볼 텐데 마찬가지야. 몇 개야? 2개죠? 몇 개? 2개. 그럼 2 곱하기 2에서 여기서 4가지가 나오는 거고 3개죠? 2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나오는 건데 여기 케이스를 쪼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첫 번째 항에서 4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 항에서 6가지가 나오니까 4가지, 6가지에서 총 항의 개수는 그죠? 10가지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360의 양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양의 개수. 자, 이거는 개념 설명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양의 개수를 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24의 양의 약수를 쭉 써보시면, 1, 2, 그 다음에 3, 4, 6, 8, 12, 24 해서 총 8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자, 이 8개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24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는 거야. 3, 8에 24니까 3의 1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다 소수죠. 3과 8의 약수들을 쭉 써보는 거야. 3의 약수는 3의 0제곱과 3의 1제곱이 있겠지. 2의 세제곱, 즉 8의 양의 약수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있겠죠. 1, 3, 1, 2, 4, 8. 되죠? 3의 약수 2개, 8의 약수 4개.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12개 중에 8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자, 편의상 1이라고 합시다. 1이랑 1이랑 곱하면 1이 나오고 1과 2를 곱하면 2가 나오고 1, 4, 4, 1, 8, 8 반대로 밑으로 3, 1은 3, 3, 2는 6, 3, 4, 12, 3, 8은 24 그죠? 그래서 2개, 4개 2 곱하기 4 하면은 8가지다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정리하자면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차수에 더하기 1씩을 해줍니다. 2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것들을 곱해주시면 총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이게 기본 개념인데 360을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럼 차수들만 봐봐. 3, 2, 1이죠. 이 차수들의 1씩을 더해줘. 3 더하기 1은 4, 2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2죠. 그 다음에 4, 3, 2를 곱해주시면 정답은 그렇죠. 24가 된다. 라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양의 공약수. 자, 이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 텐데 자,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간단한 문제로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 것을 좀 권유를 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24랑 18이 있어요. 자, 약수들을 쭉 써주죠. 자, 18의 약수를 한번 써볼게. 1, 2, 3, 6, 9, 18. 자, 그럼 공약수는 1, 2, 3, 6 이렇게 있죠. 4개가 있는데 자, 24를 소인수분해 하셔보시면 아까처럼 똑같죠? 3의 1제곱, 2의 세제곱 2를 3개로 이렇게 쓰자. 자, 18과 같은 경우는 자, 3 곱하기 2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겹치는 게 3이랑 2가 하나 겹치죠? 그죠? 자, 즉 24랑 18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공약수. 여기 공약수. 즉 24와 18의 양의 공약수는 24랑 18의 최대 공약수, 즉 6의 약수인 1, 2, 3, 6이 되게 되겠네요. 1, 2, 3, 6, 1, 2, 3, 6. 다시 한번. 자, 24랑 18의 공약수의 개수를 찾아라. 그것은 24랑 18의 최대 공약수의 개수와 어떠하다? 같더라. 자, 그럼 이 문제도 우리 일단 360과 540을 소인수분해를 해볼게.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자, 360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가면 되겠다. 360과 개념 사용하자. 360과 그 다음에 540의 최대 공약수. 공약수는 그죠? 보이시죠? 180이죠? 그럼 문제는 뭐랑 똑같은 거야? 180의 그죠? 약수의 개수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봅시다.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고 180을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18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자, 차수가 2랑 2랑 1이네요. 그러니까 1씩 더해주면 3, 3, 2가 되고 곱해서 18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다. 이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360의 양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자, 보죠. 360은 아까 소인수분 했던 거 그대로 따올게요. 여기다 쓸게. 360은 자, 근데 2의 세제곱을 2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쓸게요. 2의 세제곱이지.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데 360의 공약수들 중에, 공약수가 아니라 양의 약수들 중에 2의 배수이려면 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2는 하나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미리 가져오신 다음에 얘네들의 그죠?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1을 더하면 3, 1을 더하면 3, 1을 더하면 2이기 때문에 3, 3, 2를 곱하셔서 18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도로망의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풀어왔던 문제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를 구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위로 가는 케이스랑 아래로 가는 케이스가 있어. 위로 가는 케이스, 아래로 가는 케이스. 자, 위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니까 3, 3은 9가지. 자, 아래로 가는 케이스는 2가지, 3가지니까 2, 3은 6가지죠. 케이스 쪽일 때는 9랑 6을 어떻게 해줘? 케이스 쪽에 쓸 때는 그죠? 합의 법칙 적용하셔서 15가지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를 구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케이스가 2가지로 쪼개지는데 동건이가 위로 가는 거야. 위로 가고 수진이는 아래로 가는 경우가 있고, 동건이가 아래로 가는 경우 수진이가 위로 가는 경우가 있대. 자, 이 2가지 케이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다. 이 중간 도시라고 하는 게 C랑 D거든. 그러니까 동건이가 위로 가면 수진이는 위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2가지 케이스죠.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아래로 가거나 수진이가 위로 가고 동건이가 아래로 가거나. 그죠? 자, 동건이가 위로 가는 경우의 수는 9가지고 3, 3은 9. 수진이가 아래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3가지니까 6가지인데, 자, 동건이도 가야 되고 수진이도 가야 되잖아. 그죠? 합의 법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곱의 법칙. 동건이와 and 수진이가 둘 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죠. 동건이도 가야 되고 수진이도 가야 되고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자, 그래서 더해주시는 게 아니라 곱해주시면 54가지가 되는 거. 자, 반대로 동건이가 아래로 6가지, 수진이가 위로 9가지, 6가지, 9가지 곱해주시면 54가지인데 우리 마찬가지야. 케이스 쪽에 쓸 때는 54를 어떻게 해주시면 그죠?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108가지가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오른쪽 5개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때,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하고 싶은 거야, 영역들을. 5개의 영역을 5개의 색깔로 칠해봐라. 자, 우리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볼게요. 곱의 법칙. 근데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자, 우리 조금 어려운 용어야. 나중에 3학년 때 배우는 용어인데 종속이라고 하는 단어랑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경우의 수는 좀 총괄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자, 종속. 그냥 간단히 짚어보고만 넘어갈게. 자, 우리가 주머니에 공이 3개가 있어요. 5개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공을 하나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을 하나를 꺼내볼게. 그랬을 때 이게 시행이야. 그랬을 때 홀수 첫 번째도 홀수, 두 번째도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AND죠 지금. 곱해줄 건데 홀수가 지금 1, 3, 5 3개가 있으니까 3가지야. 여기에서 독립부터 갈까요? 독립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공을 하나 꺼낸 다음에 나는 확인만 하고 다시 그 공을 집어넣을 거예요.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을게. 그럼 이 상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자, 첫 번째 시행도 홀수, 두 번째 시행도 홀수인데, 이번엔 종속을 봅시다. 종속은 첫 번째 시행 때문에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말로 얘를 복1이라고 부르고 얘를 비복1이라고 부르는데, 자, 공을 하나 꺼낸 다음에 걔를 다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공을 하나 꺼내 확인하고 버릴게요. 그럼 몇 개의 공이 되는 거야? 4개의 공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얘는 3가지가 맞아. 그런데 홀수를 꺼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을 꺼냈어. 1을 꺼낸 다음에 얘를 슉 하고 버리는 거야. 그럼 주머니에는 5개가 아니라 몇 개의 공이 되는 거야? 4개의 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홀수이기 때문에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2가지 하셔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이냐 독립이냐 따라서 그 사건 뒤에 나오는 곱해주는 이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를 명심하시면서 항상 곱의 법칙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 순차적으로 H라고 B치라고 C, D, E 순서대로 색칠을 한번 해보기로 약속을 해볼게. 그럼 A가 칠하는 경우의 수 구하시고 B에도 색칠해야 되잖아. 다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A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색깔을 뭐 빨, 주, 노, 초, 파라고 해볼게. 빨간색을 여기다가 색칠을 했어. 여기는 아직 뭐 색칠 아무것도 안 칠한 상태야. 그 다음에 B를 색칠할 건데 B에는 빨간색을 색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인접했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색칠했어. 그럼 C에는 빨간색과 주황색, 여기는 아직 색칠 안 한 상태야. 빨간색과 주황색을 제외한 셋 중 하나. 그죠? 여기 만약에 노란색을 색칠했어. 그럼 D 입장에서는 이는 색칠을 안 했기 때문에 빨간색, 노란색을 제외한, 그죠? 셋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 만약에 뭐 주황색을 색칠할 수도 있어요. 주황색을 색칠했어. 그럼 2는 빨간색, 주황색을 제외한 얘도 3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5, 4, 3, 3, 3을 곱해주신 540가지가 정답이 되더라. 이런 문제였고, 뭐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이거는 매우 쉬운 문제에 속해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유형들로 나눠서 또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인 문제만 일단 풀어본 거고, 여러분들은 인접한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를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을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곱셈 법칙을 적용을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발전 예제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도 중요해요. 어떤 교과서를 보던지 간에 다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제, 대표 예제인데,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었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을 한다. 자, 다음을 구하십시오. 단 0원은 제외한대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뭐 돈을 다 내도 돼. 다 내면 100원, 50원짜리 2개 하니까 100원, 10원짜리 3개니까 30원, 합해서 다 내버리면, 그죠? 230원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케이스를 쪼갤게. 100원짜리가, 케이스가 아니라,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가 있는 상태야. 나는 100원짜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50원짜리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건데, 100원 같은 경우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 내지 않는 것, 내는 것. 두 가지밖에 없죠? 50원짜리는 아예 내지 않는 것, 둘 중 하나만 내는 것, 둘 다 내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원짜리는 아예 내지 않는 것, 하나만 내는 것, 2개만 내는 것, 3개만 내는 것, 네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은 아예 내지 않아. 50원짜리는 하나만 내. 10원짜리는 2개를 내. 그죠?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빵개 1개, 2개. 그죠? 빵개 1개, 2개를 내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럼 나는 100원짜리도 내야 되고 50원짜리도 내야 되고 10원짜리도 내야 되는데 각각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 얘는 3가지였죠. 미안. 3가지, 4가지야. 그럼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니까 2랑 3이랑 4를 곱해서 24가지인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0원은 제외한다. 빵빵빵은 제외하니까 그죠? 1을 빼주신 23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3가지, 4가지 곱해서 24가지인데 빵원을 제외한 그죠? 23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고 자 2번은 달라요. 금액의 수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100원짜리를 아예 내지 않아요. 50원짜리를 2개를 내요. 여기다 볼까? 50원짜리를 2개를 내. 10원짜리를 하나를 내. 그죠? 뭐라고? 다시 50, 50, 10. 이 경우랑 100원짜리를 하나 내고 50원짜리를 안 내고 10원짜리를 하나 내요.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 수에서는 각각 하나씩 세줬잖아. 그죠? 근데 금액이래. 금액을 계산해보면 얘도 110원이고 얘도 110원이지. 그래서 2번 문제는 얘를 한 가지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야. 자,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세준다. 일일이 세주는 게 가장 빨라요. 일일이 세준다. 그냥 가장 적은 금액부터 보는 거야. 일단 0원을 제외하면은 10원, 20원, 30원까지 가능하고 40원은 불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 하나를 추가를 해요. 그럼 50원, 10원 더해서 60원, 70원, 80원이 가능하고 90원 안 되죠. 100원 가능해요. 110, 120, 130. 150도 가능하죠. 160, 170, 180까지 가능해요. 190은 안 되고 200원 가능하죠.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210원, 220원, 230원까지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 경우를 다 세주시면은 몇 가지? 이게 19가지가 되겠네요. 19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일이 세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들보다 좀 더 정확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합니다.